요새 우리나라에서 투자 이민을 많이 가신대요. 그래서 투자 이민을 가시는 분들을 위한 마스터 클래스 강의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투자 이민을 하다 보면 한국에 있는 자산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자산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이런 어떤 상업용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한 챕터 얘기하고, 나머지 이제 투자 이민 관련된 세법이나 이런 걸 좀 강의하는 날인데, 오늘 저희 빌딩원에서 개최해서 나왔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빌딩원 중개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주환이라고 하고요. 당장 뭐 건물을 사거나 팔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시더라도 알아두면 뭐 좋은 내용이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열심히 이제 돈을 벌어서 2015년에 강남 아파트를 매입했고요. 지금은 이제 건물을 계속 사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년대 강남 건물 샀다가 제가 팔았어요. 23년도에. 그리고 지금 저희 회사를 설립했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플레이어고 컨설턴트이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이 건물을 다 쓰고 있는데 100명 가까운 중개사가 이제 매입 매각을 도와드리고 있어서, 혹시라도 이제 뭔가 매각하셔야 되거나 뭐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여기 오늘의 국제법인 쪽에 뭐 문의해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빌딩 중개를 시작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개인으로 건물을 갖고 계셨고 자산가분들만 건물을 가질 수 있는 시장이었어요. 작은 돈으로 건물 살 수 있다 이런 건 전혀 없었고, 부자들만 살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법인 투자가 나오면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 법인으로 사고팔고를 합니다. 예전에 가지고 계신 분 대부분 다 개인이시죠.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 같은 경우는 지금 RTI 대출 제한이라고 해서 건물에 나오는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이거든요. 그냥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만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개인한테는 대출을 규제하겠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건물에서 한 달에 뭐 2천만 원 정도 임대료가 나온다고 하면은 풀로 받으려고 해도 이게 이자 감당 비율을 1.5배 정도 보는 거예요, 개인은. 그러면 1.5배면 한 3천만 원 정도의 이자 상환 능력이 있어야지 대출을 해주는 거죠. 다만 이제 법인은 임대 목적 법인이라도 RTI 기준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을 만들어 투자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자의 소득이나 자산 현황만 괜찮으면 대출 잘 해줍니다. 근데 개인은 안 해주죠. 대출의 차이가 있고 세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제가 세무사는 아니지만 저희가 주로 다루는 세금이 취득세랑 양도세예요. 왜냐하면 건물을 매입할 때 취득세를 내고 팔 때는 세금을 내잖아요, 양도세는. 근데 개인 같은 경우는 취득세는 뭐 크게 뭐 중과 이슈가 없어요. 건물 같은 경우는, 주택은 좀 있지만. 이거 조금 약간 복잡한 내용인데,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이 있는데, 서울에 5년 이상 된 법인은 그냥 일반 과세에 적용받아서 건물을 살 수 있는데,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법인이 만든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은 취득세 중과가 되기 때문에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다가 법인을 설립해서 건물을 사는 형태가 되겠죠. 이 과밀억제권역이 왜냐면 서울시에 많은 법인들이 몰리니까 좀 두루두루 다른 데다 사업장을 만들어라 뭐 이런 개념이라서, 서울에 들어오려면은 뭐 이렇게 조금씩 뭐 내라는 얘기죠. 그리고 개인하고 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이거죠. 양도소득세 누진세이긴 하지만은 10억 초과되면 45%죠. 원래는 10년이었는데 15년으로 바뀌었어요. 15년 이상 갖고 있어야지 양도소득세 30%를 감면해 줍니다. 원래 이게 이제 세법이 바뀌기 전까지 10년만 갖고 있으면 개인은 30% 중제를 해줬는데, 지금은 15년으로 바뀌었죠.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아니에요. 법인세예요. 법인세는 그거죠. 2억 이하의 어떤 차익이 생기면 9%의 세금만 내면 되고, 2억에서 200억까지는 19%의 세금만 내면 돼요.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법인은 오늘 샀다가 내일 팔아도 법인세를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1년이면 보유하면 50%의 세금을 내야 되죠. 그래서 이 차이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100억짜리 건물을 팔았어요. 근데 취득 원가가 60억이었어요. 그래서 40억의 양도 차익이 생겼어요. 그럼 개인은 45%의 단순 계산이에요.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뭐 바뀌긴 하겠지만, 단순하게 45% 때렸을 때 18억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차익의 절반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똑같이 40억 차익이 남았을 때 19% 적용하면은 세금을 7억 6천만 내면 돼요. 10억 이상 차이 나죠. 근데 저희가 뭔가 10억이라는 돈을 저희가 벌려고 하면 20억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종합소득세는 사실 똑같으니까요. 물론 이제 법인에서 개인으로 가져올 때 세금이 있죠.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 취득세 요건인데, 5년 이내 법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이드 해드려요. 어디 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취득세 중과를 피하자. 아니면 뭐 서울에 이미 사업지를 5년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법인으로 건물을 투자하시면은 되게 좋습니다. 대출 금리도 되게 싸게 해주고, 법인의 주주로 이게 자제분들 넣어주셔도 되니까. 근데 법인은 이제 주택을 취득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 때 법인 규제를 했어요. 7월 10일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8월 10일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수와 무관하게 세율이 12% 적용합니다. 여기다 지방세, 농특세
포함시키면 13.4%죠. 저희가 10억짜리 사면 1억 3,400을 내야 되고 계속 이게 세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은 이제 주택을 취득할 수 없는 시기가 오는 거죠. 종합해 보면은 개인은 이제 오랫동안 갖고 계시고 공동명의로 이제 하면 절세가 가능해요. 양도소득세는 이제 각각 세금 매기니까. 다만 이제 임대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기 때문에 내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면은 결국엔 임대소득이 많이 남아도 절반은 세금입니다. 그리고 양도세가 높기 때문에 당장 팔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많이 준다고 해도 절반이 세금이니까. 종합소득세는 그 다음 해 5월 달에 법만큼 내야 되고, 양도소득세도 매각하고 2달 안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돼 있잖아요. 피할 수가 없어요, 세금을.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돈이라 개인으로 가져올 때 이제 추가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은 부동산을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세금 구간은 똑같아요. 그리고 재투자에 유리하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이 100억에 팔았는데 세금 40억이 남았는데 개인은 18억을 내야 되고 법인은 7억 6천을 내니까 그 법인으로 세금을 10억 덜 낸 걸로 재투자가 가능하죠. 그리고 임대소득도 법인세예요. 결국에는 이건 다 법인세거든요. 예, 차익이 커도 19%만 세금 내면 되고. 결국에는 개인으로 언제 가져오냐의 차이지 사실 세금을 당장 유보해놓고 투자를 이어가거나 아니면 자산 이동이 가능한 거죠. 법인 투자는 세금을 유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들 하시는데 나중에 소득 활동 안 하실 때쯤 그냥 배당으로 가져가셔도 돼요. 경제 활동 하실 때는 그냥 그걸로 이제 생활하시다가 재투자 반복하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가져가는 형태가 되겠죠. 제가 이제 매입한 건물 사례인데 그 신사동 그 가로수길 이면에 있던 건물이에요. 2020년도 3월에 코로나 터졌을 때 샀어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했을 때 저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 공포에 사라고. 요때 이게 이제 40억이 이제 판다고 나왔죠. 22일날 일요일에 만나서 계약을 했는데 40억이 판다는 건물을 46억 7천에 계약을 했어요. 오셔서 3억 더 달라고 하셔서 좀 깎아서 샀는데, 사다 보면은 사고 싶으면 좀 더 주고 산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 상태로 샀는데 이제 6월 30일날 잔금을 했죠. 근데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법인 취득세 중과를 피했죠. 여기가 1, 2, 3, 4, 5층이 주택이었거든요. 보시면 46억 7천에 샀고 취득세 내고 뭐 중개수수료 내고 보증금 빼고 제가 대출을 80% 받았죠. 38억. 그래서 제 돈 10억 정도로 이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건물을 사서 이렇게 대수선을 해서 이렇게 임차인을 맞춰서 팔았죠. 그래서 이제 100억에 팔았는데 제가 대수선을 함으로 인해서 원래 임대료가 1230만 원이었는데 3100만 원에 임차인을 맞췄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제 임차인 내보내고 공사하는 기간이 1년 정도 걸렸는데 한 달에 1700만 원 정도 이자를 냈어요. 이게 금리가 4.5%대입니다. 금리가 3%로 떨어지면은 한 달에 이자가 550만 원 줄어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앞으로 금리 떨어집니다. 왜냐면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경기가 많이 안 좋고 미국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죠. 금리 떨어뜨리려고. 예,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자산의 가치가 좀 더 올라가는 시장이 될 텐데 좀 차이점이 뭐냐면 예전에는 금리가 떨어지고 막 조건이 완화되면은 수도권이나 뭐 다른 지방도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지금은 양극화의 시대라서 이렇게 조건이 완화된다고 해서 다른 지역이 많이 오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가 잘 안 되는 지역은 피하고 좀 거래가 되는 지역 위주로 이제 거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민생지원금을 해서 돈 막 풀고 하잖아요. 사실 이게 다 시그널이거든요. 근데 결국에 지금 돈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왜냐면 코인도 갖고 올라가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예, 개인으로 갖고 있어봐야 또 증여해 주거나 뭐 하려고 또 세금 내야 되고, 처음에 살 때 취득세 내죠. 그리고 증여세 낼 때도 증여세만 내는 게 아니라 또 그 증여한 지분만큼 취득세를 또 내야 돼요.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가족 법인을 만들어서 대출에도 자유롭고 세금에도 좀 더 자유로운 그런 투자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 고객분들도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자산가시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분들 얘기는 그래요. 열심히 노력하면은 열심히 돈 벌어서 저축해서 집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 젊은 세대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지금 반포 저기 9평이 60억이래요. 못 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준비가 필요한 거죠. 좀 일찍 가족 법인을 만들어서 이게 장기 투자가 된다고 하면은, 중심지대만 사놓는다고 하면은 결국에 가격은 상승할 테고 나중에 우리 자녀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게 좀 더 커지겠죠. 여러분들도 약간 이런 법인 투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can feel the blood creeping up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I'm gon' feed them. If you're coming for